여러분, 지금 바로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꽉 쥐어보세요. 예전보다 물렁물렁해지셨나요? 손가락이 쑥 들어가시나요? 그거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허벅지 둘레가 2cm 줄어들 때마다 낙상 위험이 34%씩 올라갔어요. 2cm면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작은 차이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낙상 한 번 하신 어르신 10명 중 4명은 1년 안에 다시 걷지 못하셨어요. 한 번 넘어지면 그게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서 근육이 더 빠지시고 결국 휠체어 신세가 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작에 관리할 걸.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대부분 본인 다리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왜냐하면 근육은 소리 없이 빠지거든요. 통증도 없어요. 경고음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다리가 풀리고 나서야 아, 내 다리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깨닫게 돼요. 혹시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야 하시나요? 걸을 때 발이 질질 끌리시나요?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시면 이미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음식은 그냥 건강 음식 소개가 아니에요.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근감소증 예방 연구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이에요. 논문에 실린 거예요. 꾸준히 드시면 빠진 근육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주면 응답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한 달만 실천하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시는 그 모습 충분히 가능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이에요. 이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려도 실제로 효과 본 분 이야기만큼 설득력 있는 게 없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이 새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분 첫 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닐까? 아닐까요? 그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두려우셨대요. 올라갈 때마다 무릎 안에서 뭔가 갈리는 느낌이 나셨대요. 2층에 있는 안방을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본인 방인데 본인이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식탁까지 걸어갈 때도 벽을 짚어야 했어요. 밖에 나가는 건 엄두도 못 내셨어요.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현관문 여는 것도 무서우셨대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시고 경로당도 안 가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시고 입맛도 없어지시고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뒤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혼자서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지팡이 없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종종 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으셨는데 이번엔 보폭도 넓어지시고 허리도 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동네 뒷산 산책로 다녀요. 왕복 40분이에요. 그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얼굴 색도 좋아지셨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뭘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특별한 거 안 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음식 6가지 그냥 꾸준히 먹었어요. 비싼 보충제 안 먹었어요. 특별한 운동기구 안 샀어요. 그냥 밥상에 올리는 음식만 바꿨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분이 특별히 의지가 강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드렸더니 몸이 응답한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바로 그 6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6가지 들어가기 전에 왜 다리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시면 음식을 드셔도 왜 먹는지 모르고 드시게 되거든요. 왜 먹는지 알고 드셔야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은 그냥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에요. 심장이 피를 밀어내면 다리 근육이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요. 다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 순환이 안 돼요. 피가 다리에 고여요. 그래서 다리가 붓고 저리고 무거운 거예요. 저녁 되면 다리가 퉁퉁 부으신다고요? 그게 다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뇌에 피가 잘 안 가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치매 위험이 올라가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한치매학회 연구에서 허벅지 근육량이 하위 20%인 어르신들은 상위 20%보다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았어요. 다리 근육 지키는 게 머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무섭잖아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거, 자식들 이름도 기억 못하게 되는 거. 그거 막으려면 다리 근육부터 지켜야 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다리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다리 근육이 그 당분을 쓱 빨아들여서 저장해요. 근육이 크면 창고가 커서 많이 저장하고 근육이 작으면 창고가 작아서 혈당이 넘쳐요. 넘친 혈당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망가뜨려요. 당뇨가 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당뇨센터 발표 자료 보면 허벅지 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27%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허벅지가 5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27%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리 근육을 지키는 건 걷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치매 막고, 당뇨 막고, 심장 지키고, 뇌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왜 다리 근육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음식 들어갈게요. 6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까지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6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여러분, 검은 콩 많이 드시죠? 콩밥이나 콩조림으로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음식이에요. 근데 검은 콩이 다리 근육에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물어요. 오늘 제대로 알고 가세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져요. 나쁜 물질들이 근육세포를 공격해요.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봐요. 나의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에 녹이 세우는 거예요. 쇠가 녹슬면 부서지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공격이 점점 거세져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검은 콩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소방수처럼 그 공격을 막아줘요. 봄바가죠. 불을 꺼주는 거예요. 근육세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검은 콩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 손상 지표가 31% 감소했어요. 8주면 2달이에요. 2달 만에 31%나 줄어든 거예요.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요. 검은 콩 한 줌에 달걀 하나에 버금가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기름기가 없으니 소화가 편해요. 고기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어떻게 드시면 되느냐? 매일 드시는 밥에 검은 콩 2숟갈 넣어서 지으세요. 전날 밤 물에 불려뒀다가 아침에 밥솥에 넣으면 끝이에요. 따로 손질할 것이 없어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검은 콩 한 봉지 사면 한 달은 드실 수 있어요. 5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왜 다리 근육에 좋은지 아세요? 근육은 자동차 엔진 같아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연료가 없으면 못 달려요. 기름이 떨어진 차가 어떻게 되나요? 멈춰버리잖아요.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연료를 넣느냐가 중요해요.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공급해요. 흰 설탕처럼 확 올랐다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요. 마치 장작불처럼요. 장작불은 한 번 피우면 오래 타잖아요. 고구마가 그래요. 아침에 고구마 하나 드시면 오전 내내 다리가 가볍고 힘이 나는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다리에 쥐 자주 나세요? 자다가 종아리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아프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세요? 그거 칼륨이 부족해서 그래요. 고구마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명령을 받아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마치 배터리 없는 리모컨처럼요.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미국 농무부 자료 보면 고구마 한 개에 바나나 2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2개 드시는 것보다 고구마 하나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고구마는 구우시지 말고 쪄서 드세요. 구우면 당도가 너무 올라가요. 당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혈당에 안 좋아요. 중간 크기 하나, 그러니까 어른 주먹만한 거 하나를 이틀에 한 번 드시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은 원래 먹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마늘이에요. 근데 마늘이 다리 근육에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재료를 아무리 많이 사다 놔도 공장까지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물건이 제때 도착 못 하잖아요. 마늘이 바로 그 길을 뚫어줘요.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마늘 자를 때 나는 그 향 있잖아요. 코를 찌르는 그 냄새요. 그게 알리신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돌게 해줘요. 막혀있던 길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마늘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하지 혈류량이 23% 증가했어요. 다리로 가는 피가 23%나 더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야 앞에서 말씀드린 검은 콩도 고구마도 다리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돼요. 마늘이 그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늘은 익혀서 드세요. 날마늘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속이 쓰리실 수 있어요. 찌개나 국에 두세 쪽 넣어서 드시거나 통마늘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아요. 구운 마늘은 고소하고 달달해서 맛있어요. 하루에 두세 쪽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두부예요. 근육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고 수리하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잖아요. 벽돌 없이 집을 어떻게 지어요? 두부가 바로 그 벽돌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예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예요. 두부 한 모에 달걀 2~3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요. 고기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위가 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두부는 그런 분들께 딱이에요. 대한영양학회 자료 보면 두부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95%예요. 쇠고기가 8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아요. 먹은 게 거의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뼈가 약하면 다리가 버텨주지 못해요. 두부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일석이조 음식이에요. 하루에 두부 반 모에서 한 모 드세요. 두부찌개로 드셔도 좋고 두부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두부 드실 때 강황가루 반 숟갈 뿌려 드시면 더 좋아요. 강황은 염증을 줄여줘서 단백질이 근육에 더 잘 쌓이도록 도와줘요.
강황가루 없으시면 카레가루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려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달걀에는 그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다른 음식은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어요. 근데 달걀은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러요. 특히 달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류신이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나이 들수록 이 스위치가 잘 안 켜지는데 달걀이 이걸 다시 켜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아침에 달걀을 섭취한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41% 높았어요. 41%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달걀은 완숙보다 반숙이 흡수율이 더 높아요. 반숙이 어려우시면 완숙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아침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활동하게 돼요. 콜레스테롤 걱정되신다고요? 최근 연구들에서 건강한 어르신이 하루 2개 정도 드시는 건 문제없다고 밝혀졌어요. 이미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는 고등어예요. 왜 고등어가 1위냐고요? 고등어는 다른 음식들의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증폭기 역할을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있잖아요. 검은 콩, 고구마, 마늘, 두부, 달걀. 예, 이거 다 좋아요. 근데 고등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돼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줘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만성염증이 쌓여요. 이 염증이 근육세포를 조금씩 갉아먹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염증이 있으면 근육이 안 쌓여요. 마치 아무리 페인트를 새로 칠해도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금방 다시 상하는 것처럼요. 고등어가 그 곰팡이를 없애주는 거예요. 염증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오메가3를 12주간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증가했어요. 똑같이 먹어도 30%더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릎 건강에도 직접 도움이 돼요. 무릎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려면 오메가3가 필요해요.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신 분들, 고등어 꾸준히 드시면 불편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주 3번 이상 고등어 드시기. 고등어 구이로 드셔도 좋고 고등어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구우실 때 생강 조금 곁들이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통조림 고등어도 괜찮아요. 소금기만 살짝 씻어내고 드시면 돼요. 시장에서 싱싱한 거 사오시기 어려우시면 통조림으로 드셔도 효과는 똑같아요. 6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리할게요. 6번째 검은 콩은 근육세포 지키는 소방수예요. 5번째 고구마는 근육의 에너지 연료예요. 4번째 마늘은 영양 전달하는 배달부예요. 3번째 두부는 근육 짓는 벽돌이에요. 2번째 달걀은 근육 합성 스위치예요. 첫 번째 고등어는 모든 효과를 높이는 증폭기예요. 이 6가지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다리 근육을 만들어줘요.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6가지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 6가지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일주일 계획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드시는 밥상에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월요일은 고등어구이에 검은 콩밥 드세요. 화요일은 아침에 달걀 1-2개 드시고 오전에 찐 고구마 드세요. 수요일은 두부찌개에 마늘 2-3쪽 넣어서 드세요. 목요일은 고등어 조림 드세요. 금요일은 검은 콩밥에 달걀찜 드세요. 토요일은 두부구이에 구운 마늘 곁들여 드세요.
일요일은 고등어에 고구마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따로 신경 안 써도 6가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냉장고에 이 6가지만 항상 채워두세요. 그러면 뭘 해 먹을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동작 알려드릴게요. 음식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2배예요. 돈 안 들어요. 시간도 1분이면 돼요. 벽 잡고 뒤꿈치 들기예요.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2손 얹으세요. 넘어지지 않게 꼭 잡으세요.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발 앞꿈치만 바닥에 닿게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 둘 세고 천천히 내려요. 이걸 10번 하세요. 쉬었다가 또 10번 하세요. 하루에 10번씩 2번 총 20번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이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다리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강해지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오늘 드신 음식의 영양이 다리 근육까지 더 잘 전달돼요. 야한데 넘어지실까봐 걱정되시면 절대 벽에서 손 떼지 마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20번이 힘드시면 10번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1번,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다가 1번,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70세 넘어도 계단 뛰어다니시는 거 가능해요. 80세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손주 손잡고 공원 걸으시는 거 가능해요. 90세에도 혼자서 화장실 가시는 거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이 특별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필요로 하는 걸 꾸준히 채워드렸더니 몸이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몸도 똑같이 응답해요.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걸 주면 반드시 응답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짐 안 되고 싶다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그 마음이 오늘 여기까지 보게 만든 힘이잖아요. 손주들 결혼식 때 건강하게 2발로 걸어서 축하해주고 싶은 그 마음. 친구들 만날 때 나만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저녁 밥상에 고등어 한 토막 올려주세요. 검은 콩 2숟갈 밥에 넣어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큰 거 바꿀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하세요.